뭔가 잘못 만드셔서 음식물이 낀다거나 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젊어지는 TV 장혁진 대표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식사하시면 어르신들 왜 꼭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왜요? 벌써 극혐이라. 맞아요. 좀 별로죠. 나이가 5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임플란트 안 하신 분들도 음식물이 많이 껴요. 왜 그러냐면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끼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음식물이 치아 주변에 고입니다. 음식물이 끼는 거하고 고이는 것은 달라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음식물이 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끼냐 하면은 사이가 벌어져 있을 때 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면은 음식물을 꽉 씻게 되면은 그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예 잘못 만든 거죠. 치아를 만들 때부터. 아예 그 의사가 경험 부족으로 아니면 치과 기공사 선생님이 뭔가 잘못 만드셔서 음식물이 낀다거나 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잘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지만 요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로 치아를 깎아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또 잇몸과 잘 붙어서 임플란트 치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만들면 그럼 음식물이 과연 안 끼고 안 고이고 불편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고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요, 이 뼈가 가라앉게 되면은 자기 치아의 목보다 임플란트 치아의 목은요, 훨씬 좁아져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자기 치아의 뿌리 두께보다 임플란트는 목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치아를 발치했는데 그 뿌리 두께보다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구멍 안에 그 구멍보다는 작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아 목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고이는 음식물들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 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흔히 파는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맞춤형 정장이에요. 근데 이 맞춤형 정장이 비싸겠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옷이 비싸겠어요? 맞춤형 정장이 더 비싸겠죠. 근데 어떤 병원들에서는 실제로 이 맞춤형 정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맞춤형 정장이 대부분 필요해요. 다만 이제 기성복이 싸니까 어떤 병원들에서는 기성복으로 만들어서 환자분 입안에 끼워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입안 또 치아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목 부분, 치아의 목 부분이 본인에 맞지 않게 기성복을 끼게 되면은 그 격차로 인해서 음식물이 많이 잇몸 부분으로 고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치과에서 사용해서 진료하시는지는 당연히 의료 소비자의 권리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은 치아의 모양 자체가 조금 더 자기 치아와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좀 신경 써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을 병원에 물어보시면 좋고요. 임플란트 후에 음식물이 끼거나 고인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두 가지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 치아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 임플란트 치료 시에 그 맞춤형 지대주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써서 진료를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도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음식물들이 조금씩 자기 치아에 비해서 고이거나 약간씩 끼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치아가 정상적으로 있으신 분들보다 구강용품을 훨씬 더 잘 쓰셔야 됩니다. 모든 환자분들께 강조드리는 것들이, 자동차로 말씀을 드려요.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 진료를 해드려도 우리가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사더라도 정비소에 자주 안 가고 세차도 안 하고 6개월, 1년 이상 타시면 자동차 망가지잖아요. 임플란트 치료도 잘 받으신 다음에도 치과 의사를 정비의사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자주 오셔서 계속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댁에서 하셔야 되는 숙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댁에서 하셔야 되는 숙제가 4가지입니다. 뭐냐면 칫솔, 치실, 또 치간 칫솔, 수압 세정기를 꼭 쓰셔야만 음식물 찌꺼기들이 자기 치아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구강용품을 꼭 쓰셔야 되고요. 이걸 안 쓰시면은요,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하시게 되고 임플란트가 망가지거든요. 제가 앞서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본인이 지금 이 내용에 관련된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으시더라도 또 주변에 어머님, 아버님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임플란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채널 추천해 주시고 또 링크 보내주시고 하시면요,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